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철학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1923년 영국 강연을 바탕으로 1925년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학,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 슈타이너는 당시에 교육이 너무 분절되어 있다고 봤어요. 지식 따로, 예술 따로, 또 뭐 도덕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인간이라는 전체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지적이 그 교육학, 페다고지라는 말 자체가 원래 소년 지도자라는 뜻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용어부터가 인류의 절반을 좀 배제하고 시작하는 그런 편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시작부터 굉장히 근본적인데요. 단순히 가르치는 기술을 넘어서 인간 존재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그 슈타이너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슈타이너는 특히 현대과학이 너무 객관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예술적인 감각 같은 걸 자꾸 배제하려고 한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된다는 거죠. 과학이 예술성을 품어야, 그래야 진짜 인간에게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통찰입니다. 아, 과학이랑 예술이 만나야 한다. 그럼 그 인지학에서 말하는 상상적 인식이라는 게 혹시 그런 건가요? 지식하고 예술, 이 분리된 걸 연결하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 네, 정확합니다. 상상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정보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개념을 내면화하고 좀 더 생생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역사 이야기를 그냥 연도 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그려준다거나 기하학 도형에도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그렇죠. 이런 접근이 좀 메마른 지식에 예술적인 숨결을 불어넣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돕는다는 겁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은 사실 고대 지혜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대 동양에서는 뭐 호흡 수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신체 단련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통찰을 얻으려고 했죠. 영혼이나 정신은 어차피 육체를 초월해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지상에서는 이 육체를 건강하게 잘 가꾸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체조, 김나스트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봤잖아요. 이것도 결국 신체의 조화를 통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동양이나 그리스나 다 몸과 정신의 연결을 중요하게 봤다는 거네요. 그럼 이 고대의 지혜가 아이들 교육, 특히 그 0세에서 7세서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시기 아이들이 뭐 좀 따라하는, 모방하는 존재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슈타이너는 이 시기 아이들이 주변 환경, 심지어는 어른들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몸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거의 뭐 조형가처럼요. 어른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이 몸에 영향을 준다고요? 물리적으로요? 네,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의 내면 상태, 그 평온함이나 불안함 같은 게 아이의 신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심지어 그 치아 발달, 이가 나고 빠지는 시기랑 아이의 사고 능력 발달을 연결시키기도 했거든요. 이가 빠지는 거랑 생각하는 능력이요? 와,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만큼 신체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발달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슈타이너의 독특한 관점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7세 이후에는 좀 달라지나요? 기가 지나면 아이들은 이제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지적인 탐구에 대한 동기도 생겨나고요. 특히 9살에서 10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기존의 권위, 뭐 선생님 말씀 같은 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교사의 어떤 따뜻한 권위, 그리고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좀 예술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예를 들어 식물학을 배울 때 그냥 식물 이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하나의 큰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본다거나 뭐 동물학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아이들한테 좀 다른 경험을 주겠네요. 그렇죠. 지식이 그냥 따로 떨어진 정보 조각이 아니라 뭔가 살아 숨쉬는 전체의 일부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르틈이라는 것도 좋은 예시인데요. 이게 원래는 언어나 음악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었어요. 근데 이걸 교육에 가져와서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도록 돕는 그런 도구로 발전시킨 거죠. 몸으로 배우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리고 슈타이너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배움이 계속된다고 봤어요. 잠자는 동안에요? 네. 그 에테르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슈타이너가 말하는 일종의 생명력, 형성력체 같은 거예요. 이 에테르체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깨어서 활동하면서 낮 동안 배운 내용을 밤사이에 계속 정리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죠. 와, 밤새 공부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게 교육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하학을 배울 때 그냥 공식만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대칭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게 한다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감각을 일깨워 준다거나 하는 방식들이요. 이런 것들이 아이의 그 에테르체, 즉 생명력에 직접 작용해서 더 깊은 학습과 기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살아있는 이미지, 예술적인 경험이 기억에도 더 좋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슈타이너 강연 일부를 통해서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어른의 내면 상태나 예술적인 경험이 아이의 신체나 사고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슈타이너에게 교육은 그냥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간 존재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까지 요구되는 어떤 총체적인 활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사는 아이가 가진 기질,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온 것들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 아이가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의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뭐랄까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가 예언자라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지금 우리의 교육 방식이나 혹은 아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